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최슬리 투자 전문가와 함께 최슬리 모닝 브리프 오늘 8월 4일 화요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제가 쭉 보면서 이 채팅창에서 참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반갑습니다라고 다 일일이 인사를 다 해주시니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채팅방이죠. 우리 최선태 TV가 항상 보면 새로운 좋은 경제방송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채팅창에서 서로 저희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해주시고 특파원 역할도 해주시고 자문단 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식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도 주식을 좀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입장하실 때마다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주시니까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시타델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7월 31일 날 냈는데 그 원문을 봤는데요. 처음에 봤는데 원래 이 자료를 안 내려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워낙 그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서 하게 됐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7월 마지막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반도체하고 메모리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순매도 규모가 이전 기록을 5배 이상 상회했다고 합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5월하고 6월 이게 주간 단위인데 5월하고 6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메모리 쪽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 많이 매수한 부분들이 7월 말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딜레버리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레버리지 ETF 규모도 보면은 6월 고점 대비해서 60빌리언 달러 이상 감소를 했는데 6월만 하더라도 218빌리언 달러였는데요. 이게 7월 말로 가니까 154빌리언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구분을 해놨는데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테크 그리고 기타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크게 감소를 했고 반도체 제외한 테크 쪽에서도 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액이 줄면서 AUM이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자산이 순자산 좌수가 빠져나갔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구분을 안 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고요. 7월에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31빌리언, 반도체 제외 테크가 61빌리언, 그리고 기타가 한 62빌리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의 딜 레버리징은 과열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고 포지셔닝도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리테일 투자자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축소했고 레버리지는 정상화됐고 시장 집중도는 낮아졌으며 기술적 과열의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보다 매력적인 수준이 됐으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 수요가 가속될 예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포지셔닝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펀더멘털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장은 플로우가 주도하던 환경에서 기업 실적과 매크로 환경이 점차 좌우하는 환경으로 전환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전망은 긍정적이고 기술적 리셋은 대체로 완료됐다고 하면서 이전에 수급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반영되는 시장으로 점차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뭐 어떤 주식 자녀들한테 사놔야 되나? 미국 주식은 제가
팔란티어 사놓으세요. 그러거든. 요즘 이제 팔란티어 주가도 많이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 부사장님이 강조하시는 룰 오브 40로 봐도 예. 뭐 되게 훌륭한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별주부전에서 뭐 발표가 있었을 때 최 부사장님은 나는 안 산다. 예.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무슨 저는 룰 오브 40 되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예. 주가도 되게 싸졌잖아요. 207불에서 뭐 예. 120불 언저리까지 빠졌었는데. 제가 팔란티어를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회사가 미국의 커머셜 쪽의 그 매출 기여도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계속 그 부분이 트렌디하게 올라가다가 지난 1분기에 좀 꺾이는 모습이 관찰이 됐었고요. 룰 오브 40도 145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요 매출 원 자체가 좀 꺾이다 보니까 조금 그 컨센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145가 그때 1분기 룰 오브 40였는데 129까지 룰 오브 40가 컨센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의 어떤 컨센 자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때 발생했던 내러티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AI가 진전을 보이면서 팔란티어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겠다. 그런 내러티브가 있으면서 컨센이 형성되었던 것이 실제로 데이터가 그와 반대로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상당히 이번에 그 하락폭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여튼 좋게 나온 거네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 증가율이 93%고 예, 예.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61.7%.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다 그죠? 예, 어마어마한데 재밌는 거는 3분기 룰 오브 40가 2분기에 154가 나왔는데 3분기에 128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B2G 비즈니스도 또 큰 폭에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번에 상업 쪽이 좋게 나오긴 했었는데 149%나 예,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서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접근이 안 되잖아요. 접근이 잘 안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너무 이래 뭐 명확하게 막 이렇게 확신들이 좀 있었었고 이런 주식은 보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워런 버핏은 잘 모르면 또 사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장모님 말씀에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숫자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숫자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좀 오래 갖고 가기 어려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자, 다시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전기전자 쪽 리포트인데요. 무라타가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었고요. 이에 대한 삼성전기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상향 또 상향인데 무라타의 실적이 컨센을 9% 정도 상회를 했었고요.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3,800억 원에서 4,300억 엔으로 1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2분기 응용처별 매출 YOY 성장률은 컴퓨터 쪽이 47%인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81%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장 쪽 한 16%, 모바일 14%, 가전은 좀 빠지는 느낌이고요. 서버 응용처의 가파른 정상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주 지표들은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캐패시터 수주 잔고는 4천억 정도
수준으로 QOQ로 50% 정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분기 매출의 1.4배, 약 4.3개월치라고 하고요. 캐패시터 매출이 16.5% QOQ 가속했음에도 잔고가 오히려 쌓였고 재고는 소폭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고요. 아울러 캐패시터 BB 레이시오도 1.47로 역대 최대치를 재차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서버 응용처에 대한 전망도 견조하다라고 하는데요. 26년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4월 당시 3,250억 엔에서 3,700억 엔 정도로 상향이 됐고, 캐피시터 부문에 대한 가이던스도 기존 1조 엔 정도에서 1.16조 엔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동사는 이번에 실적에서 처음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선주문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한 가수요 및 패닉 바잉 발생 가능성을 함의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주나 재고, 가이던스가 일제히 개선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른 삼성전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근본 무라타의 실적 발표를 통해 서버 응용처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울러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무라타와 함께 데이터 센터용 MLCC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전기에게도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전기는 앞선 실적을 통해 서버 응용처 수요 개선에 힘입어 MLCC 판가나 출하량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계획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라타가 선주문을 감시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은 최근 삼성전기 유통 채널 대상 추가 판가 인상 움직임과 맞물린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20%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선제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무분별한 사재기를 방지하고, 만약 유통 채널이 인상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물량을 서버용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통 채널이 집계하는 공급 사용 범용 MLCC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음은 MLCC 제조사 모바일 응용처에 대한 공급을 축소함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표로 가서 보면요. 무라타 응용처 매출 YY 증감률인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쪽을 보면 되는데, 진한 파란색 선이거든요. 2025년 3분기 기점으로 지금 2분기까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LCC 기업들 보면서 많이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BB 레이시오인데요. 이게 신규 수주액을 출하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통상 값이 1보다 커지면 수장고가 매출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해석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거의 1.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역대 최대라고 하고, 이전 사이클 저희 21년 IT 수요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2016, 17 이때 사이클 대비로 비교해봐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빨리 올라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26년 이후 주요 수동부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 추이인데요. 야가오부터 해서 무라타, 다이오유덴,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MLCC 가격을 한 10에서 20% 정도 인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전기뿐만 아니라 타 업체들도 마찬가지 가격 인상 폭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공급사 고용량 MLCC 리드 타임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다 한 18주, 19주 이상의 지금 리드 타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범용 MLCC의 경우도 한 15주, 16주 정도의 리드 타임이 걸려서 지금 범용이건 고용량이건 전부 다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쇼티지가 급격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삼성전기 MLCC 출하 판가 계획과 실제 성과인데, 올해 한 1분기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출하가 상회를 했고 판가도 상회, 올해 1분기 때 기록을 했고요.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로 출하도 상회, 판가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LCC 쪽을 보면 이제 막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해 약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전기가 사실 지난주에 상한가 가기 전에 25배였거든요, 멀티플이. 근데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익이 더블이 나는데 20배 정도의 밸류면 많이 진짜 저렴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 버튼을 좀 강하게 눌렀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한 번도 풀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전기가 시장이 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한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치고 그 다음 거래일에 플러스 흐름을 기록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플러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봐서는 반도체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확실히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기 전에 주가가 한 65% 빠졌잖아요. 네,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상한가 치기 전에 25배였으면 상한가 치기 전 그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는 거의 한 70배, 80배, 한 90배까지 갔었던 거. 높게 갔을 때 90배까지 그렇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 치고 어제도 오르고 해서 지금 PER은 한 30배 돼요? 네, 35배 정도. 35배나 괜찮아요? 제 생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 저번에 삼성전기 MLCC 가격 트렌드를 과거부터 해서 가져온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3.5원이었던 MLCC 가격이 5.8원 정도까지 가면서 2년 동안 54%가 올랐거든요, 가격이. 근데 지금 5원인데 아직 2분기 분기 실적 분기 공시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아직 계산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분기가 되는 거거든요. 2분기부터. 그럼 이게 핸드폰 사이클 때도 2년 동안 올랐는데 이 데이터 센터 사이클에서는 그보다 길어지거나 아니면 짧더라도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BB 레이시오가 이전 사이클 대비로도 높고 심지어 그 각도 자체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똑같이 그냥 50%만 올라도 MLCC 가격이 8원까지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추정치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실적 추정치들이 가시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면 최소 1년 반 가지 않을까? 이번 발표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 호황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처음 이제 실적이 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삼성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과거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 시작인데 너무 주가가 빠르게 선반영 빨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과도했던 거, 그 부분을 이제 좀 착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 이게 순환 참조에 좀 위험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라타가 막 60배 갔었고, 그리고 이비덴이 98배 막 이렇게 가니까, 삼성전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그냥 기판 이익에 이비덴 멀티플, 그리고 MLCC는 무라타 멀티플을 하다 보니, 그때 타겟 시총이 거의 180조, 200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온 걸로 계산해 보면 한 110조, 120조로 떨어지니까 이게 실적은 오히려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는데 피어들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에서 그냥 그런 게 좀 오류가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장품 코스맥스 자료 가져오셨네요. 네, 코스맥스 최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고 코스맥스를 포함해서 달바 글로벌이나 피우 비용, 화장품 소비재 쪽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짧은 리포트 간단하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실적은 안 나왔고요. 아쉬운 색조, 기대되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IBK 조경진 연구원 자료였는데 인디 브랜드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코스맥스는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업체인데 인디 브랜드 수출 성장의 낙수 효과로 수주 증가가 견인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1분기 연결 매출액은 6,800억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바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내 고객사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법인 인디 브랜드 고객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전 카테고리 오른 수주 증가로 미국 매출이 51.3% 증가했습니다. 미국 법인 하반기 중 흑자 전환이 목전에 있다라고 하고요. 하반기 갈수록 연결 법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7,200억대,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2분기가 최대 성수기다 보니까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오는 시기고요. 국내 매출은 4,680억 정도 나오고 APR, 더 파운더즈 등 상위 브랜드 스킨케어 중심 고성장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겔마스크 쪽 생산효율이 개선이 됐고 색조 기초 비중 조정 진행 중이나 영업이익률은 9.7% 수준 유지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출은 한 1,700억 정도 추정이 됐고요. 로컬 업체의 단가 경쟁 심화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매출은 454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미국이 고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서부 지역 인디 브랜드 신규 수주가 반영되면서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쪽도 270억 정도 나오면서 YOY로 30% 증가 전망이고요. 태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투자기는 매수에 타겟 프라이스 25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는데 12개월 포워드 EPS가 13,000원, 여기에 멀티플 18.5배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합니다. 타겟 밸류는 글로벌 화장품 ODM 피어 12개월 포워드 P 16.8배 대비 국내 화장품 수출 확장기 글로벌 생산 인프라 보유 및 해외 법인 이익 전환 모멘텀 반영해서 10% 정도 할증 적용한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밑에 자료들 보면 코스맥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도 YOY로 22% 증가 전망이기 때문에 꽤나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를 지난해 대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뭐 크게 개선되는 분위기까지는 아닌데요. 지난해에 8.2% 마진에 올해 8.6이니까 그래도 한 0.4%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중국 쪽은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중국 여기 보면 YOY로 지난해 9.7, 올해가 8.7%라서 성장률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미국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오히려 미국이 좀 역성장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5.1%로 미국이 YOY로 매출 사이즈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성장이 조금 부진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미국 쪽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유럽 쪽 법인을 하나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근데 그 유럽 법인이 연간 매출 규모가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글로벌하게 좀 법인들을 설립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오른쪽은 코스맥스 12개월 포워드 PE 밴드 차트인데 과거 대비 좀 낮은 밸류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실적 성장 대비. 그리고 뭐이 밸류에이션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체로 2분기 기점으로 밸류가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 실적표로 가서 봐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분기가 실적 피크거든요. 분기로 봤을 때. 올해 2분기가 7,200억. 그리고 3분기 6,800억, 4분기 6,800억이기 때문에 2분기가 주가의 대체로 연간으로 보면 고점을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코스맥스도 시장 빠지면서 많이 내려왔던 경향도 있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 갔을 때 또 못 올랐던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주가가 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화장품 기업들 실적 나온 것 아모레나 LG생건도 보면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지금도 주가가 괜찮거든요. 원래 2분기 실적 기점으로 좀 빠지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P 밸류는 한 14배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실적이 좀 터지고 하는 구간에는 뭐 15배 정말 업황 좋고 수출 모멘텀이 있을 땐 20배까지도 가긴 하는데 지금 뭐 그걸 다 배제하고 봐더라도 밸류 자체는 높진 않고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맥스가 1등이었어요. 한국컬마도 있고. 네, 코스맥스가 코스맥스가 1등이고. 시총이 2조 1천억 정도 나오고 재무제표를 봐도 매출이 4년 연속 꺾이질 않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인데 영업이익이 1,1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80억 3년 전에. 네.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절반밖에 안 돼요. 한국컬마 이번 시장 한 2달 전까지는 한국컬마가 주가가 되게 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왜 그래? 왕 박사. 이 코스맥스 국내 OP 마진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 실적은 미스 상황은 좀 나오고 있고 한국컬마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선크림이잖아요. 선크림? 네, 선크림 이거 잘 되고 있으니까 마진율도 높고 그래서 실적은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뭐 자본 조달 이런 거 이슈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컬마는 주가 사원으로 보면은
이 코스닥에서보다 좋아요. 그런 네, 이 실조는 뭐 양초보다는 계속 들었어요. 이거는 되게 좋고요. 실조는 좋고 많이 수출 데이터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다만 그 내년 가면은 약간 기고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너무 좋아하니까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는 환율은 또 계속 좌하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좌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하고 상대적으로는 어제보다는 악재로 나올 수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월별 데이터 보면 아직도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보면 일단 반도체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섹터가 괜찮나 보면 계속 화장품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플러스 1.5% 상승해서 출발했었고요. 현재 소폭 하락한 1.29% 상승 중입니다. 6,337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네, 코스닥 1.47% 상승해서 출발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 확대를 하고 있는데 3.3%입니다. 자, 어제 월간 전망 자료 촬영이 있었고요. 그 월간 전망 자료 뭐 만들다 보니까 이 코스닥이 최근 3개월 동안 엄청 빠졌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하반기에 되게 많이 약한데 이번에는 딱 4월 말 고점 찍고 나서 5, 6, 7 해가지고 그냥 뭐 1200에서 600 얼마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빠지면서 굉장한 가격 매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이 코스닥이 스물스물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0원짜리까지 배고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지금 뭐 수출 잘하고 있다든지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월간 전망 자료는 인턴십을 이제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주말에 이번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내일 한경에서 저녁에 무슨 강연회가 있어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아, 목요일. 네, 아. 한국경제신문 프리미엄 9 구독자 대상으로 신문에서 하는 강연에 연사로 서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게 목요일 저녁이고. 네. 네, 그래서 나 그거 좀 빨리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아. 분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 맞죠? 네, 제가 진행합니다. 아, 네. 어쩐지 네. 헬스 프로가 진행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14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정작 월간 전망 자료 촬영을 안 했대요. 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내가 제대로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 푸콜레이쇼 체슬리 AI 시스템에 보면 푸콜레이쇼가 다 나오는데 고점에서 희한하게 푸콜이 뜬 게 좀 이상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옵션 푸콜레이쇼를 투자자별로도 푸콜레이쇼를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푸콜레이쇼, 개인 푸콜레이쇼, 전체 푸콜레이쇼. 그래서 외국인들이 위해서 그 고점에서 푸콜레이쇼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풋을 이번에도 많이 샀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던 세계, 이번에 레오폴드 사태를 보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주변에도 이 롱숏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해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롱숏 하는 선수들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고점에서 그렇게 풋을 많이 샀고 지금 보면 다음 주 13일인가 아마 목요일 옵션 만기인데 지금은 우상향 배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틀 정도는 금요일 날 워낙 강하면 보통 미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미수가 들어오면 오늘 내일 오늘까지 안 팔면 내일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그런
이제 매도가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런 매물이 오늘까지는 나오고 내일 아침에는 좀 약하게 미국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근데 오늘 미국 더 올라간대죠. 예. 내일은 또 반등을 모색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약간 코스닥하고 코스피라 약간 이제 좀 순환매처럼 좀 이렇게 반등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워낙 많이 처참하게 빠졌잖아요. 처참하게 빠지다 보니까 800까지 제가 아까 자율 반등 얘기했었는데 770 벌써 770이네. 네. 그런 식으로 그동안 지난주까지 너무 다들 고생하셨는데 조금씩은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하반기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이거든요. 방금 정권사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주가가 많이 싸졌어요. 많이 싸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번 하반기에 이번에 좀 계좌 터지고 저희도 뭐 랩이나 일임에서 이번에 손실이 났어요. 네. 났는데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반기 멋지게 리커버리하는 그런 8월달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슬리 모닝 브리프 8월 4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